자, 이번 시간은 우리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의 맨 처음에 나오는 계획이죠.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공부하는 순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의, 광역계획권의 지정, 수립 대상지역, 그 다음에 수립권자, 승인권자, 절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의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죠. 그렇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해서 그 안에다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서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되는 거죠. 2개 이상 도시가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다가 장기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서 광역계획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계획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의 지정, 수립 대상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님이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광역계획권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주변에 성남, 하남, 안양 이런 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걸치니까 그 지역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거고, 청주청원 또는 마산창원, 진해같이 하나의 도 안에서 여러 개의 도시가 묶일 때는 그때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시는 겁니다. 아니,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님이 정하는 거죠. 이거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자,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는 그 지정 대상이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 인접한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를.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 여기 따로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광역계획권을 정할 때도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님이 할 때, 도지사님이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립권자죠. 자, 우리 수립권자는 4가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처음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청주청원처럼 같은 도에 있을 때는 자, 청주청원이니까 청주시장청원수 공동수립이고,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다. 자,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걸쳐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광역계획권을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면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을 도지사님이 정하면 그때는 이제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서 자, 이번에는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계획권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을 도지사한테 넣어야 되는데 승인신청을 안 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시도지사가 자, 3년 지날 때까지 승인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님이 국토부 장관님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 네 번째 항목은 국토부 장관님이 단독 수립. 그래서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시도지사에게 국토부 장관님의 단독 수립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급관청과 공동 수립이라는 것도 있죠. 상급관청과 공동 수립은 국토부 장관님은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님이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시장군수가 도지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님의 공동 수립도 있다는 사실도 상급관청과 공동 수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승인권자는 바로 나오듯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면 도지사에게 승인하고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 신청을 넣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절차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화면에 보이듯이 수립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었고, 중간에 의견 청취 협의 심의가 있었고, 기초조사와 끝에가 공고 열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쭉 공부를 하시면서 수립 승인, 의협심, 기, 공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고, 자, 기초조사는 의무적으로 조사 증명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의견 청취할 때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주민 전문가 의견은 공청회를 통하여,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자, 시도하고 시군의회. 그거를 구분을 해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면 시도의회, 시장군수가 공동을 할 때는 시군의회를 이렇게 구분해서 의회를 정리하시고, 수립권자가 수립을 해서 도지사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 신청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도지사님이 승인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에 대해 심의, 국토부 장관님이 승인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에 대해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딱 되고 나면 서류를 송부해서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송부를 받아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점, 승인권자가 공고하지 않고 승인권자가 송부를 해서 송부 받은 자가 공고 열람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조정신청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조정신청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3년이 지나버리면 도지사님이나 국토부 장관님이 단독 수립인데 3년 되기 전이라도 국토부장과 도지사님한테 조정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3년 되기 전에 조정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국토부장님한테, 시장군수는 도지사님한테 조정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